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78장. 78. 강호 무림의 대활극. 늙은 여우의 즐거움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난번 폭우를 만났던 해역에 이르자 육소봉이 혼자 구명정을 내려 물 한 병과 휴대용 식량 약간을 가지고 구명정을 저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폭풍우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육소봉은 혼자 구명정을 타고 바다를 떠다닐 생각이었다. 그는 섬에서 오노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난류 때문에 당신도 이곳에 오게 된 것이랍니다. 그는 끊임없이 바닷물에 손을 담그며 물의 온도를 측정했다. 그는 이미 276번이나 시험해봤지만 해수는 차갑기만 할 뿐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자기가 해수를 따라 섬까지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왜 사만을 데려오지 않았던가 후회하기 시작했다. 만일 사만이 그의 옆에 있었다면 바닷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 물의 흐름으로 섬에까지 이르든지 말든지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오히려 세상 끝으로 흘러가 전설 속에 나오는 복례선도 같은 행복한 낙원으로 흘러가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는 사만이 그의 옆에 있기를 갈망했다. 태양의 찬란한 빛을 받아 바닷물은 맑고 푸르렀으며 파도가 가볍게 출렁이면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만일 사만이 지금 곁에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될 것인가? 사만. 그는 사만에게 푹 빠져버린 것인가? 그는 웃었다. 지금쯤 늙은 여우의 배는 거의 육지로 되돌아갔으리라. 사만은 늙은 여우의 배에서 역시 그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소옥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하소연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노실화상과 한담을 주고받고 있을까? 노실화상을 생각하자 육소봉은 즉시 주저앉아 버렸다. 만일 노실화상이 성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한담? 박. 육소봉은 양손을 번갈아 가며 자신의 뺨을 때렸다. 노실화상이 성실하지 않다고? 아마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지는 몰라도 나 육소봉이 어찌 그를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나와 사만을 구해주지 않았던가? 육소봉은 또다시 주먹을 쥐고 자기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돌연 손이 공중에서 멈추어 버렸다. 왜냐하면 그는 전방에서 희끄무레한 점 하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의 심장이 뛰었다. 저것이 바로 그가 갔었던 그 섬일까? 별이 온 하늘에 빛나고 있었다. 아주 밝게 빛나는 별물이었다. 아주 아름답게 빛나는 별물이었다. 더군다나 해변에서 별을 보는 것은 아주 유쾌한 일이었다. 당연히 만약 사만이 옆에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육소봉은 그다지 큰 유감은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의문의 해답을 찾을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악양에 대해, 오노인에 대해, 궁구에 대해, 우육탕에 대해, 그 잃어버린 재물들과 실종된 103명의 무림 고수들에 대해서 말이다. 문제를 거의 해결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육소봉은 항상 대장부다운 마음 자세를 되새겼다. 감당할 수 있으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적을 상대할 때 만일 여전히 우왕좌왕하면서 정에 연연해 한다면 이런 사람은 결국 적에게 패배하고 마는 법이다. 육소봉은 패배한 적이 없었다. 육소봉은 사랑을 논할 때만 정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적과 정을 분명히 나눠서 생각해야 할 때였다. 그래서 비록 사만이 곁에 있지는 않지만 육소봉은 별 유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는 실종된 103명을 생각했다. 103명의 사람들은 모두 섬에 있었다. 다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다. 매일 한 국자의 우육탕만 마시며 지내니 손발에 어떻게 활동할 기운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육탕은 어째서 무슨 이유로 그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그녀는 어째서 그들을 시원하게 다 죽여버리지 않았던 것일까? 그들을 간신히 숨이나 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살려두는 건 무슨 목적에서일까? 그는 3,500만 양 가치의 금은 보화를 생각했다.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 얼마나 엄청난 약탈 사건인가? 분명히 이 사건의 주모자는 바로 오노인일 것이다. 악양은 그저 그 보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조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악양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중요한 인물은 단 두 사람뿐이다. 오노인과 궁구. 오노인은 주모자이고 궁구는 그것을 행동에 옮긴 주범이다. 섬에 있던 그 수많은 고수들은 이런 약탈쯤이야 정말 손쉽게 해낼 작자들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점이 아니었다. 중요한 점은 대체 누가 최성을 죽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어떤 말이 하나 생각났다. 오노인이 했던 말이었다. 살인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살인한 뒤에는 절대적으로 몸을 숨겨야 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인의 수단에 비록 여러 가지가 있다 해도 정확한 방법은 절대적으로 한 가지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주도면밀한 계획과 대단한 지혜와 인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노인이 최성을 죽였을까? 불가능하다. 오노인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궁구일까? 당연히 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최성을 죽였을까? 최성이 있었던 밀실 밖에는 수비가 엄중한 5개의 철문이 있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자는 정중과 소홍주밖에 없었다. 궁구가 정중과 소홍주를 매수해서 최성을 죽였을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왜 그들이 밀실에 들어갔을 때 정중과 소홍주 역시 죽어 있었을까? 그들이 자살할 리는 절대로 없었다. 그리고 밀실의 사방벽은 전부 단단한 화강암이었고 철문은 하루 종일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장인이 만든 커다란 자물쇠도 달려 있었다. 오노인조차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투명인간. 그렇다. 투명인간뿐이다. 육소봉은 흥분되기 시작했다. 그는 오노인만이 그자가 어떻게 투명인간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일처리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내일 아침 오노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충분한 수면만이 절실히 필요했다. 날이 밝아왔다. 눈부신 태양이 육소봉의 눈을 자극했다. 그는 일어서서 몸을 움직여 보았다. 어제 저녁 깊게 잠들었던 덕분인지 정신이 아주 맑았고 몸도 개운했다. 그는 큰 걸음으로 앞쪽에 등나무가 가득한 산 절벽으로 걸어갔다. 등나무를 헤치고 좁은 길을 거슬러 올라가자 풀밭이 나왔다. 푸른 풀과 흐르는 물 등 전부가 지난번에 왔을 때와 똑같았다.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뿐이었다. 이번에는 악양이 그를 맞아주지 않았다. 악양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보이지가 않았다. 고요했다.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외에 육소봉은 거의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주위는 적막했다.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소봉은 깜짝 놀랐다. 그는 몸을 돌려 그 말을 한 사람을 보았다. 여전히 동그란 얼굴에 반쯤 벗겨진 머리, 얼굴에는 여전히 그 온화한 미소를 띄우고 몸에는 고급 소재의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오노인. 육소봉은 오노인을 보면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지난번 이 섬에 오셨을 때 봤던 일들을 아주 괴이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엄청나게 괴이하게 느꼈습니다. 이 섬이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되십니까? 엄청나게 신비합니다. 이 섬의 주인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치상 당연히 모든 신비한 일에 대해 알고 있다 이건가요? 오노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번에 다시 이 섬에 돌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요. 당신은 너무나 의문점이 많아서 저에게 몇 가지 물어보려는 것이지요? 당신이 절 위해 그 의문점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당신 생각은요? 그럴 수 있으실 겁니다. 오노인이 말했다. 어째서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의 무공이나 지혜로 보아 당신은 어떤 일이든 숨길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제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지요? 당신이 제게 한 가지를 말해주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요? 당신도 우리의 일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랍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도 압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당신이 혼자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알고 있군요. 오노인이 말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일에 참여할 생각이었다면 분명히 사만을 데리고 왔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약간 한탄하는 빛이 어리더니 계속 말했다. 전 저의 실망이 짧은 시간 내에 끝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바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약속도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죄송스럽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육소봉이니까요. 육소봉은 약속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지요. 육소봉은 속으로 아주 기뻤다. 범인의 칭찬이야 별것 아니겠지만 이렇게 위대한 기재 오노인이 이런 칭찬을 해주니 육소봉도 저절로 기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오노인이 또 말했다. 전 당신이 배에서의 궁구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니까요. 또 당신이 그 재물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많은 단서를 찾아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전단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뭡니까? 사건은 당신이 계획을 짰고 그 보물과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만 맞췄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어떤 반이요? 오노인이 말했다. 앞부분 반말입니다. 육소봉이 놀라며 말했다. 당신 말은 보물과 사람들이 이미 섬에 있지 않다는 겁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궁구가 이미 보물들과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운반했습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사람들은 궁구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고 보물은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 혼자 어떻게 그 많은 보물을 다 써버릴 수 있습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혼자서 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썼지요. 육소봉이 황당해하며 말했다. 이곳 사람들이 그토록 돈을 펑펑 쓰는 게 이상할 게 없군요. 원래 그 돈을 썼나 보지요? 오노인이 말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 저의 이 일을 이어받을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오직 한 명뿐입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누구 말입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당신이요. 육소봉이 말했다. 왜 저밖에 없습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떠들썩한 사람들은 쉽게 타인에게 제압받기 마련이니까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겁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제 일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의 일을 이어받아 주인 노릇을 할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요? 오노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당신을 아주 좋아하지요. 육소봉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이 약탈 사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들의 인력과 무공으로 이런 약탈쯤이야 아주 쉽고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의문이라고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노인이 말했다. 어떤 점인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최성의 죽음입니다. 오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투명인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 말은 최성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투명인간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처리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노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육소봉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육소봉은 오노인과 같은 이런 사람은 만일 그가 말해줄 생각이 있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해주겠지만 만일 얘기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오노인과 함께 술이나 마시며 잡담을 나눴다. 배가 느릿느릿 떠났다. 육소봉은 배끝에 서서 바닷바람에 옷이 날리고 있는 오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오노인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앞날이 위험하니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날씨는 아주 맑았다. 육소봉은 처음에는 날씨가 아주 나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속에서는 줄곧 날씨가 나쁘기를 바랐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오노인이 말한 앞날이 위험하다는 말이 날씨를 가리키는 것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오노인은 천문과 지리에 정통했으므로 그는 오노인이 가리킨 것이 날씨의 위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푸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다. 마치 파도가 전혀 일지 않는 바다처럼 맑기만 했다. 만일 오노인이 가리킨 것이 날씨의 위험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육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어떤 음모를 가리킨 것이 분명했다. 이 점 때문에 육소봉은 걱정이 되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날씨보다도 더 상대하기 어려운 법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마음이라면 더더욱 상대하기 곤란한 법이었다. 오노이는 절대로 그를 몰래 공격할 리가 없었다. 육소봉에게 생각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궁구뿐이었다. 신비한 인물 궁구. 육소봉은 그 약탈 사건을 생각할 때 최성을 죽인 것이 궁구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궁구가 대체 어떻게 5개의 철문을 통해 밀실에 들어가 최성과 소홍주 그리고 정중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응한 노칠처럼 존망에 관련되는 급박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경솔히 행동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최성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내야만 했다. 보물을 찾는 것은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모래사장은 비록 작았지만 모래는 희고 가늘고 부드러웠다. 태양이 그 위를 비추고 있어서 마치 눈처럼 빛나고 있었다. 육소봉은 이 모래사장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기다리는 한 사람. 사만 말이다. 사만은 이 모래사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야 정상인데 어째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비록 그와 사만이 헤어질 때 이곳에서 그를 기다린다느니 하는 약속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육소봉은 마음속으로 줄곧 그녀가 이곳에서 그를 기다릴 것이고 만나면 함께 모래사장에서 평화스럽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붉게 빛나는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석양이 하늘 끝까지 펴져가는 모습을 본 뒤에 소옥과 노실화상에게 가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도가 가볍게 바위에 부딪히고 잔잔한 해풍이 불어오는 것 외에는 모래사장의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전혀 없었다. 발자국 하나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사만 일행에게 무슨 뜻밖의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육소봉의 걸음은 더욱더 급해졌다. 모래사장을 걸어가자 아주 커다란 짙은 갈색의 바위들이 깔려 있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해안선이었으나 육소봉은 아무것도 느끼질 못했다. 긴 돌들을 걸어가자 벼랑이 나왔다. 육소봉은 몸을 날려 벼랑 끝에 섰다.
벼랑 끝에서도 사만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 설마 사만은 조금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일까? 어째서 이곳에서 내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육소봉은 노실화상이 묵고 있는 집을 보았으나 들어가기가 주저되었다. 만일에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다면 육소봉은 집 앞에 섰다. 자꾸만 주저되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육소봉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육소봉의 손이 대문 앞에서 멈추었다. 문을 밀었다. 육소봉은 세 사람이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노실화상과 사만 그리고 소옥이었다. 세 사람도 육소봉을 보았으나 얼굴은 다시 만나서 기쁘다는 표정이 아니었다. 육소봉의 심장이 돌연 쿵덕쿵덕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발생했다. 육소봉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하나씩 쳐다보다가 마지막에는 사만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사만이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육소봉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들 전부 대체 왜 이러오? 설령날 환영하지 않는다 해도 그런 표정을 지을 것까지는 없지 않소. 안 그러오? 노실화상이 육소봉을 보며 말했다. 자네는 우리더러 뭘 어쩌라는 것인가? 육소봉이 말했다. 적어도 웃으며 반겨줘야지. 그동안 잘 있었냐는 인사도 하고. 노실화상이 이빨을 드러내며 아주 의례적으로 입을 실룩거려 웃는 표정을 지은 뒤 말했다. 안녕하신가? 바다의 풍랑으로 고생 많았지? 육소봉이 노실화상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뿐인가? 노실화상이 말했다. 그뿐일세. 육소봉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다른 할 말이 없단 말이오? 노실화상과 사만, 소옥 세 사람은 함께 육소봉을 응시하며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있어요. 육소봉이 사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말해요. 사만이 말했다. 당신은 내가 왜 모래사장에서 당신을 기다리지 않았는지, 또 해변가에서 당신을 기다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안 그래도 그것이 궁금하던 차라오.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내게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가 생겼다 해도 그건 내일이니 당신이 날 마중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오?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 말이오? 사만이 말했다. 첫 번째로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방금 전에,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오기 직전에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었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말하는 걸 보니 내 문제가 아주 큰 것인가 보군 그래. 소옥이 말했다. 아주 크지요. 어떤 물건만큼 크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내 머리는 별로 큰 편이 아니지 않느냐? 소옥이 말했다. 당신 문제가 뭔지 알게 된 후에는 당신 머리가 남들 머리 3개만큼 크다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육소봉은 벌써부터 자기 머리가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때 노실화상이 돌연 말했다. 자네가 섬에 갔다 왔지만 분명 아무런 수확도 없었겠지? 육소봉이 이상하다는 듯이 노실화상을 보며 말했다.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아나? 노실화상이 말했다. 자네가 바다에 떠 있을 때 육지에서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았다네.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노실화상이 말했다. 그 약탈당했던 보석 중에 가장 값비싼 것들이 이미 팔려버렸다네. 뭐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진평, 이대중, 손오통. 육소봉이 말했다. 천천히 좀 말하라고. 진평, 이대중, 손오통이 다 뭐하는 사람들인가? 노실화상이 말했다. 그들은 뭐 별것 아닌 사람들이네. 단지 이번에 그 재물을 약탈당했던 운반 작업에 참여했던 자들일 뿐이지.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 말은 그들이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건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네. 뭐라고? 발견되기는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체가 발견된 것이니까. 시체?
하긴 시체라고 하기도 못하지. 적어도 발견되었을 때 단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간신히 숨이 붙어 있었으니까. 한마디라고? 무슨 말이었는데? 자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안겨다 주는 말이었네. 육소봉은 노실화상을 보면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노실화상은 돌연 거기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육소봉은 소옥을 보았다. 진평은 죽기 전에 육소봉이 그 보물들을 훔친 장본인이라고 했다더군요. 사만이 말했다. 이대중도 그렇게 말하였고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손오통도 그렇게 말했다네. 소옥이 말했다. 그런 걸 군중의 입은 쇠도 녹인다라고 하죠. 즉, 여러 사람의 말 때문에 진정한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육소봉이 말했다. 내 입은 빼고 말이지. 사만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들이라고? 그들이라니 누굴 말하는 건가? 사만이 말했다. 관병들이요. 태평왕 세자가 보낸 뛰어난 고수들 말이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날 잡으려고? 사만이 말했다. 그래요. 육소봉이 말했다. 진평, 이대중, 손오통들이 발견되었을 때 세 사람이 같이 있었나? 사만이 말했다. 같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몇백 리나 떨어져 있었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무섭군. 사만이 말했다.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육소봉이 말했다. 궁구의 음모 말이요. 사만이 말했다. 당신은 이게 궁구의 음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소. 왜냐하면 진평과 이대중 등은 내가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이요. 노실화상이 돌연 육소봉의 네 조각 눈썹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나의 네 조각 눈썹은 왜? 노실화상이 말했다. 두 조각은 잘라버려야 할 것 같네. 육소봉이 말했다. 어째서? 왜냐하면 다들 육소봉이 눈썹 네 조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다들 육소봉이 보물들을 훔쳤다고 생각하고는 자네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만약 자네가 계속 네 조각 눈썹을 달고 있으면 날 잡아가라는 말밖에 더 되겠나? 육소봉이 입 옆에 두 조각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잘라버려야겠군. 아까워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노실화상이 말했다. 난 그 두 조각을 말한 게 아니라네. 육소봉이 놀라서 말했다. 아니, 그럼 내 진짜 눈썹을 잘라버리겠다는 건가? 그렇게 해야만 아무도 자네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그냥 날 죽여버리게. 내가 왜 자네를 죽여야 하나? 왜냐하면 자네가 내 눈썹을 자르려고 그러니까. 난 그저 충고를 했을 뿐이라고. 난 자네에게 다시는 충고하지 말라고 충고하겠어.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네. 육소봉이 손을 뻗어 노실화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좋은 친구야, 자네는. 노실화상이 손을 움츠리며 말했다.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고 손은 잡지 말게나. 육소봉이 말했다. 어째서? 왜냐하면 화상의 손은 야채를 먹고 큰 손이고 자네의 손은 고기를 먹고 자란 손이니까. 육소봉이 얼떨떨해했다. 소옥과 사만이 입을 가리며 미소 지었다. 육소봉이 뻗쳤던 손을 거두자 이번에는 노실화상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왜 자네가 내 손을 잡는 건가? 갑자기 도리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네. 나도 어렸을 때는 고기를 먹었으니 내 손 역시 고기를 먹고 자란 손이 아니겠나. 육소봉의 표정 때문에 소옥과 사마는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 육소봉이 노실화상의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다. 말해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노실화상이 말했다. 어떤 일은 봐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일은 비록 보지는 못했어도 그 일의 전후 관계를 훤히 알 수 있는 법이지. 그러나 난 자네에게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충고하고 싶네. 누구 말인가? 노실화상이 말했다. 자네의 좋은 친구 말일세. 육소봉이 말했다. 나의 좋은 친구? 노실화상이 말했다.
약탈 사건에 대해서는 우린 모두 눈뜬 장님 꼴이니 내 생각에는 아마 장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싶네. 육소봉이 말했다. 화만로 말인가? 그렇다네. 생화가 누각안에 가득했다. 육소봉은 향기를 맡는 순간 마음속으로 마치 화만로의 우정을 생각할 때면 느끼게 되는 그런 따스함이 느껴졌다. 세상에 우정보다 더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까? 육소봉은 사만이 생각났다. 애정? 애정이 주는 느낌은 달콤한 느낌이다. 따스함은 우정에서만 느낄 수 있는 법이지. 육소봉은 이 결론에 대해서 스스로 상당히 만족했다. 그래서인지 누각의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아주 경쾌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아주 경쾌하기 때문에 화만루는 그의 발걸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그는 명랑하고 유쾌한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맞히려고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네. 나야 육소봉이라고.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 익숙한 화만루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육소봉은 문을 열었다. 생화는 여전했고 방 안의 기물들도 전부 예전과 다름없었다. 다른 점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창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아주 뜨겁게 생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말이다. 이런 황혼역 이토록 아름다운 날에는 화만루는 항상 창문 앞에 의자에 앉아 석양이 떨어지는 소리를 조용히 경청하거나 생명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는 저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째서 보이질 않는 것일까? 육소봉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화만루는 어디로 갔을까? 그 창문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육소봉은 골똘히 생각했다. 돌연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육소봉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호흡까지도 약하게 조절했다. 화만루일까? 알 수 없었다. 그는 한 번도 화만루가 누각의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화만루가 누각을 오르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항상 함께 오르내리면서 웃고 떠들며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의 발걸음 소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들렸고 문이 열렸다. 누구십니까? 화만루의 목소리였다. 육소봉은 웃었다. 화만루는 과연 화만루였다. 육소봉은 앉아서 꼼짝도 않고 있었는데도 그는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육소봉은 어쩔 수 없이 말했다. 난 정말 자네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날 존경할 필요는 없다네. 어째서? 왜냐하면 이건 그저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불과하니까. 친구를 바라보는 육소봉의 얼굴에 존경의 빛이 더욱 더해졌다. 육소봉이 말했다. 참 이상한 게 있네. 화만루가 말했다. 뭐가 이상한가? 육소봉이 말했다. 이 시간에 뜻밖의 자네가 바깥에서 들어오다니 말이야. 화만루가 말했다. 난 밖에서 들어오면 안 되나? 자네는 항상 이 시간이면 의자에 앉아 조용히 황혼을 감상하곤 했잖나. 화만루가 말했다. 사람이란 모두 변할 때가 있는 법이라네. 자네의 습관이 이미 변했다는 건가? 화만루가 말했다. 그래. 왜? 화만루가 말했다. 자네는 왜 자네의 습관을 바꿨나? 육소봉은 이상히 여기며 말했다. 난 변한 게 없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뭐가 변했다고 이러나? 화만루가 말했다. 자네는 3,500만 냥이나 되는 금은보화를 훔쳤잖나.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도 들었나? 그래. 누구에게 들었나? 화만루가 말했다. 오표에게서. 육소봉이 말했다. 오표가 누군가? 자네는 그를 모르나?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겠나? 화만루가 말했다. 오표도 호송 작업에 참가했던 사람이니 하는 말일세.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는 그자에게서 직접 들었나? 그렇다네. 자네는 그의 말을 믿나?
화만루가 말했다. 죽기 직전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육소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만루가 말했다. 자네는 왜 입을 다무는 건가?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뭐 더 할 말이 있겠나? 자네는 차라리 죽은 사람의 말을 믿을지언정 자네의 친구는 믿지 않고 있는데 나더러 무슨 말을 더 하라는 건가? 내가 자네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하지만 자네가 말하기를. 화만루가 말했다. 난 사람이 죽기 전에도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말했을 뿐이라고. 육소봉이 말했다. 그게 바로 똑같은 뜻 아닌. 화만루가 또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건 그냥 질문이었다네. 육소봉이 이상하게 말했다. 자네는 질문을 하고 나더러 대답하라는 그런 것이었다고? 화만루가 말했다. 그렇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오표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진짜인지 거짓일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화만루가 말했다. 그렇다네. 그래서 난 밖에 나가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것이고, 그래서 난 이곳에서 황혼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 대신 자네가 내 의자에 앉아 해가 지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라네. 육소봉이 말했다. 틀렸네. 뭐가? 난 의자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해가 지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네. 화만루가 말했다. 어째서? 자네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네. 화만루가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좋은 지기이지. 육소봉이 말했다. 정말 옳은 말이야. 화만루가 말했다. 자네는 그 약탈 사건 때문에 날 찾아온 건가?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다네. 그래, 자네는 돌아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단서라도 발견했나? 화만루가 말했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육소봉이 말했다. 그게 뭔데? 화만루가 말했다. 태평왕세자의 부하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네. 자네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음모야. 누구의 음모인가? 육소봉이 말했다. 궁구. 궁구라니 그게 누군가? 육소봉이 말했다. 아주 엄청난 인물이라네. 육소봉이 바다에 나갔다가 겪었던 이상한 일들에 대한 얘기를 끝마쳤을 때에는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화만루는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육소봉은 등불을 켰다. 불빛이 생각에 잠겨있는 화만루의 얼굴을 비추었고 육소봉은 조용히 서서 화만루를 주시하고 있었다. 한참 후 화만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네의 얘기를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은 오노인과 궁구가 저지른 일이 분명해. 하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중요한 문제는 자네가 최성을 죽인 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야. 육소봉이 말했다. 맞는 말이야. 그 투명인간을 찾아내야지. 오노인이 자네에게 투명인간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나 얘기했나? 육소봉이 말했다. 여러 가지였다네. 화만루가 말했다. 그가 자살 역시 투명인간처럼 되는 방법의 하나라고 얘기했었나? 맞다. 최성이 자살한 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소봉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최성이 왜 자살을 했겠나? 화만루가 말했다. 그가 자살해버리면 그의 집안 사람들의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질 테니까. 하지만 자네는 엽성사가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 알고 있나? 엽성사가 내린 진단은 이러했다. 그들이 죽은 지 적어도 1시간 반은 되었고 아주 얇고 빠른 칼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단칼에 목숨을 잃었지요. 아주 얇은 칼을 사용했고 출수가 아주 빨랐기 때문에 상처가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는 의심할 여지 없이 폐 아랫부분입니다. 단칼에 찔렸기 때문에 혈액이 즉시 대량으로 가슴으로 솟았고 그래서 피가 흘러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화만루가 뭔가 생각났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야, 최성은 자살한 게 아닐세. 육소봉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 당시 그는 자살할 힘조차도 없었으니까. 화만루가 말했다.
자살한 사람은 소홍주가 아니면 정중이야.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이 함께 자살을 했든지.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 말은 그들이 매수당한 뒤 최성이 죽으면 자살하라는 협박을 받았을 거다 이건가? 화만루가 말했다. 내 추론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육소봉이 말했다. 그럼 이제 그자만 찾으면 되겠군. 누구 말인가? 육소봉이 말했다. 엽성사 말이네. 그를 찾아서 뭘 하려고? 최성 등 그 세 사람의 상처가 정말로 그가 말한 바와 같이 똑같았는지 물어보려고 하네. 화만루가 말했다. 자네는 뭘 의심하고 있는 건가? 육소봉이 말했다. 만일에 그 셋의 상처가 정말로 그가 말한 바와 같이 똑같이 빠른 검에 의한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말일세. 그들 중에 자살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라고. 화만루가 말했다. 어째서? 육소봉이 말했다. 그들에게는 원래 그토록 빠른 검을 펼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살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지. 보름달이 떠야 하는 날인데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서 바람에 따라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아주 세찼다. 엽성사의 문 앞에 선 육소봉의 옷이 바람에 펄럭펄럭 날렸다. 엽성산의 하인이 문을 열고 높은 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주인 어른께선 환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급한 환자도 안 봐주시나? 하인이 말했다. 당신이 주인 어른을 뵈려는 겁니까? 그렇다네. 하인이 말했다. 당신은 신체가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다만 뭔가? 다만 정신병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인은 그 말을 마치고는 꽝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육소봉이 두 손으로 다시 문을 밀었다. 하인이 육소봉을 쏘아보며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웬 소란입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에게 한 가지 해줄 말이 있어서 그러네. 하인이 말했다. 무슨 말을요? 육소봉이 말했다. 만약에 내가 자네 주인을 뵙지 못하면 정신병에 걸리고 말 사람이 하나 있다네. 하인이 말했다. 그게 누군데요? 육소봉이 말했다. 나라네. 지금 절 놀리시려는 겁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네. 난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3,500만 양에 상당하는 금은 보화가 날 미쳐버리게 만들 테니까. 하인을 얼떨떨해졌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자네 주인을 좀 배워도 되겠나? 하인이 돌연 육소봉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두려운 빛을 나타냈다. 당신은 육소봉이군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육소봉에게 쌍장을 날렸다. 육소봉은 가볍게 한번 밀어내자 하인은 땅에 나동그라져 버렸다. 사방은 고요했다. 대청 가운데 탁자 위에 등불이 밝혀져 있었다. 사람 하나가 탁자 뒤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지필묵도 놓여 있었다. 육소봉이 대청 중앙으로 걸어가 말했다. 엽성사인가? 그 사람은 머리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육소봉에게 앉으라는 뜻을 밝혔다. 육소봉이 앉았다. 그자는 붓을 들어 묵을 갈고는 종이 위에 글을 썼다. 무슨 용건이요? 육소봉은 멍청해졌다. 엽성사가 언제부터 벙어리가 되었단 말인가? 육소봉은 엽성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엽성사가 웃으며 자기의 귀를 가리켰다. 육소봉이 말했다. 들을 수는 있어? 엽성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묻고 싶었던 문제를 얘기하자 갑자기 엽성사의 눈빛이 심각해졌다. 그는 한마디 말을 기억해냈다. 갈통만 찾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는 섬에서의 한 가지 일을 기억해냈다. 불상 안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차가운 손으로 그의 목을 졸랐었다. 차가운 손에는 힘이 전혀 없었고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려 그의 목을 조른 사람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가 본 사람이 바로 갈통이었다.
그는 갈통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런 눈빛이었다. 지금 엽성사의 눈빛은 완전히 갈통과 똑같았다. 그래서 육소봉은 말했다. 당신은 엽성사가 아니군요. 엽성사가 크게 웃었다. 당신은 갈통이지요? 갈통은 갑자기 몸을 날려 육소봉을 공격했다. 그는 제3대 응조의 의발 제자일 뿐만 아니라 왕가의 사위이기도 했고 대력신흥이라는 별명답게 무공이 아주 놀라웠다. 그러나 육소봉은 미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갈통이 응조로 공격해오자 재빨리 일장을 날려 갈통의 팔뚝을 낚아챘다. 뚜둑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갈통의 오른쪽 팔뚝이 부러졌다. 갈통은 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쓰러져 버렸다. 갈통이 왜 쓰러져 버린 것일까? 육소봉이 놀라 갈통을 일으켜보니 놀랍게도 갈통의 머리 뒷부분에 3개의 빛나는 침이 꽂혀 있었다. 육소봉은 재빨리 뛰쳐나갔다. 담장 끝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다. 육소봉은 경공을 펼치며 그자의 뒤를 급히 쫓아갔다. 얼마 지나자 아주 낡은 산신묘가 나왔다. 그 그림자가 묘 앞의 공터에서 돌연 멈춰섰다. 육소봉도 멈춰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앞쪽을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몸을 돌렸다. 먹구름이 돌연 바람에 흩날리면서 보름달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육소봉은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의 모습도 완전히 조금 전의 갈통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이자가 진짜 엽성사일까? 육소봉이 미처 의문을 갖기도 전에 이 검은 그림자가 돌연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웃음을 그치고 말했다. 육소봉의 무공은 과연 명불허전이로군. 갈통. 그림자가 말했다. 내가 갈통을 죽였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 당신이 직접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을 보았단 말이오? 육소봉이 말했다. 은침이 혈에 꽂혀 뇌에 7분 정도나 파고 들어갔으니 그건 분명 소림내가의 수법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말했다. 대단한 관찰력이오. 대단한 판단력을 지니셨군. 육소봉이 말했다. 갈통을 죽이셨다고 시인하시는 겁니까? 그림자가 말했다. 시인하면 어떻고 부인하면 또 뭐가 어떻다는 건가? 육소봉이 말했다. 승인한다면 비록 엽성사가 변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대장부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오. 엽성사가 말했다. 육소봉의 입심이 그토록 대단한 줄은 내 미처 몰랐었네, 그려. 육소봉이 말했다. 전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엽성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군요. 난 자네가 반드시 날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네. 어떻게요? 엽성사가 말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나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그들은 정말로 빠른 검에 의해 살해당한 겁니까? 엽성사가 말했다. 그렇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들은 정말로 죽은 지 최소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던 겁니까? 엽성사는 얼굴에 괴로운 빛을 나타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육소봉이 추궁하며 물었다. 그들은 도대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던 겁니까? 당신이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던 것은 아닙니까? 엽성사가 약간 주저하며 말했다. 그들은. 육소봉은 이것이 바로 엽성사의 생각에 중요한 전환점일 것이라 생각했다. 말하게 되면 뒤에서 그를 조정하던 사람을 배신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고 말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 동안 그의 꼭두각시가 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이었다. 엽성사는 돌연 마음을 굳게 먹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죽은지. 이 말을 다 맺기도 전에 그는 쓰러져 버렸다. 육소봉은 엽성사가 입을 열 때 이미 사방의 동정을 살피며 주의 깊게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엽성사가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육소봉이 엽성사를 살펴 그의 사인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 돌연 그 낡은 산신묘 안에서
등불이 밝혀지는 것을 보았다. 등불은 처음엔 아주 희미하더니 갑자기 산신묘 전체가 모두 환히 밝아졌다. 육소봉은 엽성사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가 알고 싶어 하던 비밀의 열쇠가 바로 저 산신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산신묘를 향해 걸어갔다. 묘의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불빛은 그 반쯤 열린 틈 사이로 비치고 있었다. 육소봉은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재빨리 뛰어들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했다. 어떤 쪽이 비교적 위험이 적을 것인가? 육소봉으로선 알 수가 없었다. 굳이 그것을 알 필요는 없었다. 그는 이미 생사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나들었으니 한 번 더 넘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다. 그래서 육소봉은 손을 뻗어 문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육소봉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나무 문에 닿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사만이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가슴속에 애정을 지닌 사람은 고민이 많은 법이다. 육소봉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것은 이전의 일이었다. 이전에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가슴속에 품은 애정이라는 게 없었다. 이제 그에게는 애정이 생겼고 그래서 그는 사만이 생각났다. 사만이 그에 대해 걱정하던 모습이 생각났고 사만이 홀로 외롭게 강호에서 지내는 모습이 생각났다. 육소봉은 문을 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손을 오므려 당겨버렸다. 묘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묘 안의 사람은 분명 아주 대단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누군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육소봉의 경계심이 더욱 커졌다. 그는 문 밖에 서서 강풍이 불어와 그의 옷을 휘날려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인내심이야말로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인내심이 적은 자가 지게 되어 있는 게임이었다. 만일 그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단 두 가지 길만 있게 된다. 생명의 모험을 무릅쓰고 안으로 뛰어들어가든가 아니면 이곳을 떠나 엽성사를 살해한 내막 따위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만일 안에 있는 자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무슨 말을 던지든가 아니면 육소봉이 대체 웬일인가 싶어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 것이었다. 그건 어느 쪽이든지 모두 육소봉에게 유리했다. 말을 던져오면 육소봉은 그의 숨겨진 신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잘하면 그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도 있다. 뛰어나오면 육소봉에게는 더욱 유리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육소봉에게는 위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그자의 무공이 육소봉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않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육소봉은 여태껏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있었다. 육소봉은 묘 안에 한 사람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안에서 누군가가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바깥의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자기가 아직 잘 참아내고 있다는 사실만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육소봉은 조금도 특별한 자만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가장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에게 극도의 인내심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은 진흙 속에 묻혀 뼈가 부스러지고 말았을 것이었다. 그래서 육소봉은 여전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안에서 무슨 반응을 보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에 있는 자는 과연 육소봉보다 인내심이 적었다. 아주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바깥의 찬바람이 세차게 뼛속까지 파고든다는 사실도 느끼지 못하고 있나 보군요. 육소봉은 웃었다. 우육탕의 목소리였다. 우육탕의 목소리를 듣고서 육소봉이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차고 세차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바람일지라도 사방에 숨겨진 칼에 맞는 위험을 겪는 것보다는 훨씬 즐거운 일이라오. 자네는 어째서 내가 칼을 쓰지 않고
검을 쓴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나? 육소봉의 웃음이 굳어져 버렸다. 궁구였다. 궁구의 소리를 듣고서 육소봉의 웃음이 어찌 굳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육소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뻗어 가볍게 반쯤 닫혀있는 문을 완전히 밀어젖혔다. 육소봉이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광풍이 밀려들어 타고 있는 등불이 이리저리 흩날렸다. 궁구와 우육탕의 얼굴이 흔들리는 빛에 반사되어 마치 음과 양 같은 그들의 성격과 마찬가지고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게 보였다. 옛 친구들을 보자 육소봉은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두 분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유머 섞인 말을 듣자 궁구는 웃고 싶었으나 조금도 웃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다. 우육탕이 도리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깥이 아주 추운데 당신은 어째서 좀 더 일찍 안으로 들어와. 우육탕이나 마시지 않고 그렇게 서 계셨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난 들어가서 마시게 되는 게 우육탕이 아닐까봐 겁이 났었다오. 우육탕이 말했다. 그럼 뭘 마시게 될 줄 알았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글쎄, 염라대왕의 염라탕찜일 줄 알았소. 우육탕이 또 웃으며 말했다. 옛 친구들 사이에 어찌 당신에게 염라탕 같은 걸 대접하겠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궁구는 알 수 없지 않소. 궁구가 음산하게 말했다. 틀렸네. 육소봉이 말했다. 틀리다니요? 궁구가 말했다. 내가 자네를 죽일 생각이었으면 엽성사의 집에서 벌써 죽여버렸을 것이라네. 당신은 내가 엽성사를 찾아가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궁구가 말했다. 단정지어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동안 줄곧 엽성사의 집에서 숨어 있었지. 육소봉이 말했다. 왜요? 궁구가 말했다. 자네를 기다리려고. 육소봉이 말했다. 이제 이렇게 와 있는데 왜 절 죽이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죽일 생각이 없다네. 왜요? 자네 혼자뿐이기 때문이지. 사망까지 죽일 생각이란 말입니까? 궁구가 말했다. 거기에 소옥과 노실화상도.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꼭 우리 네 사람을 죽여야만 하겠습니까? 궁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왜요? 궁구가 차갑게 말했다. 자네들이 싫어서.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 나나 사만 그리고 소옥을 싫어하는 거야 이해되지만 노실화상은 왜 싫어하는 겁니까? 궁구가 말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네들은 이미 섬에서 죽어버렸을 테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만약에 당신이 평생 동안 그들을 찾지 못한다면요? 궁구가 말했다. 난 반드시 찾아낼 수 있네.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궁구의 굳은 턱이 가볍게 움직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궁구가 말했다. 내가 평생 동안 그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자네도 평생 동안 그들을 만날 생각을 안 하는 편이 낫다네. 육소봉이 놀라서 말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난 계속 자네를 쫓아다닐 작정이니까. 자네가 그들과 만날 생각이 없지 않다면 나도 결국엔 그들과 만나게 되겠지. 육소봉이 부르르 몸을 떨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엽성사의 집에서 날 기다린 이유였습니까? 아니라네. 아니라고요? 궁구가 말했다. 원래 자네들 4명이 함께 엽성사의 집에 올 줄 알고 그물을 쳐놓았던 건데 생각지도 않게 자네 혼자 왔기 때문에 자네를 이리로 유인해온 것이라네. 당신이 날 유인해온 것은 바로 당신이 절 따라다닐 작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까? 궁구가 말했다. 그렇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 몰래 날 따라다니는 건 그들도 한 번에 다 잡기 위해서고요. 궁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네. 육소봉이 말했다. 네. 궁구가 말했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모습을 보게. 고양이가 한 번에 쥐를 잡아먹던가.
육소봉은 가슴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간 듯한 느낌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궁구가 또 말했다. 난 내가 자네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자네를 불안하게 만들고 보고 싶어도 감히 사만을 만나지 못해 나날이 비쩍 말라가는 모습을 보며 즐길 작정이라고. 궁구가 음산하고 차갑게 웃었다. 육소봉이 냉정히 말했다. 내가 죽는다 해서 그들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궁구가 말했다. 설마 자네는 죽기 전에 사만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다는 건가? 육소봉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마음속에 돌연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건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저 사만이 그를 만나지 못해 날로 비쩍 말라가는 그림자였다. 그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궁구는 육소봉의 얼굴에 떠오르는 공포의 표정을 지켜보며 차갑고 잔인하게 웃더니 돌연 유쾌하고 득이양양하게 웃었다. 육소봉은 궁구와 우육탕을 한 번씩 바라보더니 돌연 말했다. 당신들은 내게 우육탕을 대접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육탕이 이상하다는 듯이 육소봉을 보며 말했다. 우육탕을 마시고 싶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소. 우육탕이 말했다. 이런 때 우육탕을 마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배고픈 귀신이 되는 일이 가장 괴로운 법이지 않소. 배고픈 귀신보다는 배부른 귀신이 더 나으니까. 더군다나. 우육탕이 말했다. 더군다나 뭐예요? 더군다나 우육탕 한 그릇도 마시지 못하면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술래잡기 놀이를 할 수 있겠소? 우육탕은 잠시 육소봉을 응시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몸을 돌려 뒤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우육탕이 뜨겁게 김이 펄펄 나는 우육탕 한 그릇을 손에 받쳐들고 나왔다. 육소봉은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다 마셔버렸다. 그가 입을 훔치며 말했다. 궁금한 게 있어. 우육탕이 말했다. 뭔데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몸에 우육탕을 가지고 다니는 거요? 우육탕이 말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만날 때는 항상 우육탕을 마실 수 있는 걸까? 우육탕이 말했다. 그거야 내가 항상 당신을 위해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육소봉이 말했다. 뭐라고? 우육탕이 말했다. 배고픈 귀신보다는 배부른 귀신이 더 낫다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소. 우육탕이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매번 당신을 위해 우육탕을 준비해 놓는 이유라고요.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난 정말 당신에게 아주 감사를 해야겠구먼. 우육탕이 말했다.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당신이 배부른 귀신이 된 후에 날 찾아와 귀찮게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우육탕을 다 마셨으니 이제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궁구가 말했다. 언제든지 가도 좋네. 육소봉이 말했다. 이번에는 제게 얼마 동안의 여유를 주시겠습니까? 궁구가 말했다. 내가 쉽게 쫓아가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되는 만큼의 여유를 주도록 하지.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이길 자신이 없는 싸움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궁구가 말했다. 자신 없는 싸움을 뭐 때문에 하겠나? 육소봉이 말했다. 그럼 전 먼저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육소봉은 말을 마치고 경공을 펼쳐 날아가듯이 사라져버렸다.